이번 부분에서는 파이썬에서 제공하는 리스트, 복합 리스트, 튜플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실습과 더불어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 보시죠. 자, 현재 여러분들이 파이썬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그런 그 데이터 유형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날짜를 나타내는 데이트라는 그런 실제 자료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데이트를 이용해서 많은 것들을 수행할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이 데이트를 쓰거나 그 다음에 수학 관련된 그런 함수들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다음과 같이 프로그램을 임포트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매스라는 라이브러리에서 우리가 임포트를 하는 그런 함수들은 exp 함수, 그 다음에 로그 함수, 그 다음에 스퀘어 루트 함수, 이런 것들을 이제 가져오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임포트 해서 r이라는 또 실제로 그 함수를 가져오고 되겠고요. 그 다음에 from 라이브러리인데 date time이라는 라이브러리가 있는데, 여기에서 임포트 가져오는 건데 뭘 가져오냐, date라는 함수하고 time이라는 함수를 가져와라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또 뭐가 있냐, 그 다음에 date time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time delta라는 함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함수를 이렇게 실제로 date time library라는 곳으로부터 가져오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런을 시키게 되면 뭐 정상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없이 이렇게 파이썬을 깔면 이런 부분들은 다 제공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오늘에 대한 정보를 받아올 때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today 하시고 이 date.today라는 곳으로 실제 date.today라는 그런 함수를 파이썬에서 제공하는 걸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today라는 놈이 이렇게 가져오게 되는 거고요. 이 today에 이제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냥 출력을 해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today, daytime 하고 date에서 2020년 12월 28일 이렇게 이제 그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한번 해 보시죠. 아주 뭐 여러분들이 이제 C 같은 경우도 굉장히 하기가 복잡한데 파이썬에서는 아주 이런 그 라이브러리들, 뭐 데이타임 라이브러리, 그다음 매스 라이브러리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아주 쉽게 이제 관련된 기능들을 구현할 수 있게 제공을 해주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는 굉장히 유용할 겁니다. 자, 여기 라이브러리를 인클루드 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해당되는 그런 함수들, 이런 함수들을 다 임포트를 해서 그 다음에 today라는 요 date.today라는 함수를 한번 사용해서 오늘에 대한 정보를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강하는 날짜에 다양한 형태로 이제 출력이 되겠죠. 그러니까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확인을 했죠. 그러면 이런 이제 today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출력을 하면 daytime.date하고 2020. 콤마 그 다음에 12,28 이렇게 나올 텐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를 포매팅을 좀 해서 나름대로 쓰고 싶을 때는 이렇게 today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가로 열고 제로 그 다음에 느낌표 S 문자일이죠. 이 문자일로 이제 포매팅을 해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포맷하고 today 이렇게 해주시면 여러분들 그 결과를 한번 보시면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2020년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28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거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또 역시 마찬가지로 내가 today 중에 실제로 이어만 내가 찍고 싶다 그러면 이어만 가져와서 이렇게 2020년 이렇게 출력할 수도 있고요. 만약에 여기에서 내가 month하고 day만 가져오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month 하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day만 가져오고 싶다 이렇게 되면 실제로 여러분들이 아마 12, 28 이렇게 해서 이제 출력이 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목적하는 바에 따라서 이렇게 다양하게 출력이 되니까 이거를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이렇게 포매팅을 했는데 그 포매팅 결과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 실제로 내가 실제 데이뿐만 아니고 내가 보면 시간도 내가 체크하고 싶다. 그러면 hour라고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minute, 몇 분인지도 이렇게 체크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second, 초까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확인해서 알아보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가 문제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형태로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실제로 우리가 원하는 그런 결과들을 다 얻어올 수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잘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시간을 또 다 시간, 그다음 미닛, 세컨드까지를 다 여러분들이 확인해서 볼 수가 있으니까 꼭 그 부분을 체크를 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today라는 놈을 우리가 이제 여기는 day라고만 해서 today를 가져왔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시간이나 이런 부분들을 알아보고 싶을 때는 여기서 한번 다시 이야기를 하면 today를 가져오는데 time까지 가져오자 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이 date time.today 이렇게 이제 불러오시면 됩니다. 오케이, date time.today 이렇게 하시고 여기 today 대신에 여기 이제 실제 시간까지를 다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실제 시간까지 불러오면 지금 현재 9시 56분 그 다음 41초죠. 이렇게 date time.today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가져오시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이런 우리가 시간이나 날짜나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표기를 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앞에서 보시면 2020년 12월 28일 이렇게 쓸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또 목적에 따라서는 표기하는 방식을 조금 다르게 이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르게 쓰는 형태들에 따라서 조금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실제로 여기 보면 아까 금방 했던 포맷들을 가져와서 여기에 보면 string ftime이라는 포맷으로 지정을 하시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today time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뒤에다가 실제로 str 그 다음에 ftime이라는 형태로 하는데 %m 그 다음에 %d 그 다음에 %y 자,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에 내가 포맷은 이제 슬래시로 하겠다. 그러면 실제 연도 그 다음에 여기 뭐죠? 월 그 다음에 데이 이런 형태로 포매팅을 해서 여러분들이 실제 볼 수 있도록 만들겠다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포매팅을 이제 어떤 형태로 하느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여기 가로 더블 코테이션을 해줘야 되겠죠. 더블 코테이션이 빠졌네요. 자, 이렇게 더블 코테이션을 통해서 이렇게 해주시면은 자, 실습을 하다 보니까 조금씩 에러가 나는 게 있는데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연도 그 다음에 매월 그 다음에 며칠 이렇게 표기할 수도 있고요. 자, 한국 스타일로 여러분들이 하시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연도가 제일 먼저 와야 되겠죠. 이렇게 자, 우리 스타일로 하시면 이렇게 표기를 해주시면 연도 그 다음에 월 그 다음에 일 이렇게 나와서 여러분들이 출력이 되게끔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지금 한 3분 정도 여러분들 실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이 날짜 표기하는 형태, 그 다음에 시간, 그 다음에 분, 초 이거에 대한 출력 형태 이런 것들을 실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가져오고 또 화면에 출력하는지를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고 있는데 이걸 실제 실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익혀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 실습이 됐죠? 여러분들 꼭 한번 또 스스로도 다양한 패턴으로 한번 출력을 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자, 다음으로는 여러분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아주 중요하게 사용되는 그런 자료 유형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는데, 그게 이제 리스트입니다. 자, 리스트는 여러분들이 거의 똑같은 유형의 자료를 실제로 여러 개 저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 있는 건데요. 파이썬에서는 다른 언어하고 다르게 실제 자료형이 달라도 한꺼번에 리스트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띠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스트 이름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리스트 실제 값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 같은 경우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리스트를 만든 경우고요. 그 다음에 B는 1과 2와 3, 그래서 정수형으로 우리가 정수형 1, 2, 3을 실제 저장하고 있는 리스트가 되겠고요. C는 여러분들이 보시면 리스트는 리스트인데 문자열을 저장하는 겁니다. life라는 문자, 그 다음에 is라는 문자, 그 다음에 to라는 문자, 그 다음에 이렇게 short라는 문자, 이렇게 문자들을 저장하고 있는 그런 리스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D 같은 리스트는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 정수도 이렇게 1, 2라는 정수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문자열도 이렇게 문자도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문자열들이 이렇게 단어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수도 하고, 그 다음에 실제 문자열로 구성된 그런 정보들이 한꺼번에 들어가 있는 그런 리스트가 되겠고요. 이런 리스트는 보면은 정수 1, 2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냐면 또 서브 리스트, 이제 부 리스트를 또 만들 수가 있는데, 그 부 리스트에는 이렇게 life라는 실제 문자열이 들어가 있고, 또 is라는 문자열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리스트를 아주 다양한 패턴들로 이렇게 실제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언어가 우리가 파이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실제 리스트들을 다양하게 만들 수 있을 거고요. 자, 여기에서 보시면 여러분들이 한번 리스트에 저장되어 있는 모든 엘리먼트들을 가져와서 그거에 대한 합을 계산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합을 저장하는 sum이라는 변수를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여러분들이 리스트는 23, 그 다음에 뭐예요? 45, 그 다음에 67, 그 다음에 43, 그 다음에 12로 구성되는 리스트예요. 그래서 이 리스트에 있는 하나하나의 데이터를 가져와서 그걸 반복적으로 sum에다가 더하라, 이런 겁니다. 그러면 반복을 하는 거는 for문입니다. for문. 그리고 데이터를 하나씩 그 안에 있는 거, in이라는 명령을 사용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연산자 여러분들이 해서 in이라는 연산자, 포함 연산자를 배웠고요. 요 in 안에 있는 데이터, 즉 이 리스트에 있는 안에 있는 데이터를 하나씩 가져와라. 그 가져와서 이 데이터라고 설정을 해줘라 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지금 실제 파이썬에서는 쓰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반복문, forloop에 대한 반복문이 걸려 있는 실제 문장들을 실행할 수 있도록 파이썬에서는 이 콜론이라는 것을 제공합니다. 자, 콜론은 이 반복문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하라 라고 명령을 주는 형태고요. 자, 여기서 sum에다가 실제 데이터라는 정보를 합쳐줘라, 이런 거죠. 자, 이렇게 이제 합쳐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결과를 출력을 하라, 이런 거죠. 이렇게 자료의 합은 얼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합을 우리가 실제 sum이라는 결과를 출력해 달라,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이썬에서 여러분들이 뒤에서 또 이야기하겠지만, 여기 가장 중요한 게 이 반복문 forloop에 대해서 이 sum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이만큼 띄우는
우리가 띄어쓰기를 여러분들이 잘해야 됩니다. 띄어쓰기를. 그렇죠? 띄어쓰기를 굉장히 잘해야 되고요. 그 띄어쓰기를 반복문 포에 들어갈 수 있게끔 해주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여러분이 출력해 보시면 자리와 합이 이 숫자를 다 더한 190이 될 겁니다. 190이. 알겠죠? 190이 될 거고, 실제 여기에 있는 데이터가 뭔지를 여러분들이 찍어보고 싶을 때는 이렇게 하면 돼요. 자, 데이터. 그렇죠? 데이터의 실제 데이터들이 뭐냐,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찍으시면 여러분들이 데이터의 값이 하나씩 출력된 결과가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나올 거고요. 실제로 썸하고 같이 연결해서 찍어 보시면 요 밑에다가 이렇게 찍으셔도 되겠죠. 자, 데이터 찍고요. 여기서 %t 하고요. 그 다음에 썸은 또 역시 마찬가지로 %t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에다가 뭐예요? 썸이라고 이렇게 찍어주시면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 결과들을 하나씩 볼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하나씩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다 집어넣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포매팅을 하면 되겠죠. 그죠? 포매팅을 하면 되니까 그거는 또 뒤에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를 한번 실습을 해 보시기 바라고요. 한 2분 정도에 걸쳐서 실습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잠깐만요. 리버스까지 하고 나서 실습을 해 볼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시면 여기에서 우리가 요 함수를 그대로 여러분들이 카피를 해 가지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리버스라는 리버스 이런 명령을 이렇게 그대로 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주시면 실제로 리버스라는 명령은 우리가 뒤에서부터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그 상태의 결과를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두 개를 실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비교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5분 정도 드릴게요. 5분 정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래요? 이제 여러분들이 반복문을 또 이제 나오게 됐는데, 이 반복문도 같이 좀 익히시면서 실습을 해 보려면 한 5분 정도 여러분들 실습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 하셨죠?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가 리스트, 정수형 리스트를 만들어서 그 정수형 리스트 안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하나하나씩 가져와서 합을 구하는 그런 반복문, 포문을 사용한 그런 프로그램 예제를 여러분들이 보고 계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복합 리스트를 우리가 만들어서 쓸 수 있게끔 제공하고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앞에 우리가 여기 보시면 이런 게 이제 복합 리스트입니다. 복합 리스트예요. 그래서 1,2 그 다음에 여기 안에 있는 또 복합 리스트, 부분 리스트를 이렇게 만들어 줬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리스트를 만들고 실제 이 자료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프린트 하고요. 자, 여러분들이 이 리스트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런 엘리먼트를 한번 접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하고 가로 열고 0 이렇게 주시면 실제로 한번 출력된 결과는 1이죠. 그러니까 이 반복에 대해서 보면 이 실제 리스트 안에 있는 요 하나하나에 대한 요소들을 접근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요 인덱스를 첨자를 가지고 접근하게 되는데, 이 첫 번째 거는 첨자 0, 그 다음에 뭐예요? 두 번째 거를 한번 출력을 해 볼까요? 그러면 2, 1 이렇게 될 거고, 세 번째 거를 출력하면 이렇게 될 겁니다. 이걸 출력을 그대로 하시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렇죠? 자, 이렇게 나오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한 번에 이걸 다 출력하니까 혼돈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따로따로 이렇게 출력을 해 보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1,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추가해서 2 이렇게 출력을 해 보세요. 여기서부터 출력을 다시 해 보시면 런을 이렇게 실행하면 해당되는 부분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 리스트에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 리스트에서 그 내부에 있는 또 이렇게 접근할 때는 또 이렇게 인덱스 형태로 우리가 주시면 되겠고요. 이걸 2차원 형태의 인덱스로 이렇게 주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걸 찍어 보시면 아마 life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그 밑에 것도 찍어 보시면 is라고 나올 것이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 실제 리스트에 저장되어 있는 그런 각각의 요소들을 다 접근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리스트에 실제 각각의 요소들을 접근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인덱스 첨자를 사용해야 되는데, 그 첨자는 0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한번 1분 정도 실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실습을 다 하셨죠?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하나 파이썬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인 내용들을 이제 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2차원에 대한 리스트입니다. 자, 2차원 리스트는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선언을 해주면 되는데요. 변수에다가, 변수에다가 2차원을 쓸 때는 이 가로를 2개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1, 2, 3, 그 다음에 또 역시 마찬가지로 4, 5, 6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또 여기 7, 8, 9 이렇게 하시면 이제 2차원의 배열들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출력을 실행을 하고 여러분들 math 1이라는 걸 그대로 출력을 해 보시면 2차원 배열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C 스타일로 이렇게 다 만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실제로 어떤 하나의 문장을 통해서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 열고, 그 다음에 0을 뭐예요? 4번 반복하라 이겁니다. 어디에? for, in, range 3 이렇게 주는데요. 요 range 3이라는 거는 0, 1, 2까지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0, 1, 2를 for loop을 돌려서 그거를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0을 4개씩 만들어라,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출력을 해 보시면은요, 이렇게 출력을 해 보시면 실제로 이런 매트릭스가 나옵니다. 3개에 대해서 0, 1, 2니까 3개의 행이 만들어졌고요. 이 하나의 행은 0이 4개씩 들어가 있다, 이런 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이해가 되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math 3라는 형태를 보시면 또 다음과 같은 형태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포문을 돌려서 in, range, 그 다음에 3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요 range에 들어가도록 여기다 in이 있죠. 그 다음에 math 3. append 하고요. append 하고, 그 다음에 1 몇 개짜리? 1, 4개짜리를 이렇게 만들어요. 그러면 한 행에 뭐예요? 1이 4개짜리가 들어갈수록 만들어 주는 거죠. 자, 이걸 찍어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 행에 1이 4개짜리들이 모두가 들어가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고, 행은 몇 개예요? 3개죠. 그리고 행렬로 표시하면 이 행렬은 3/4가 되겠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3/4, 그 다음에 여기는 3/3이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실제 확인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차원 배열은 이렇게 만드시면 되겠고, 역시 마찬가지로 실제로 여기도 행과 열을 접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기서 행도 그렇고 열도 그렇고 0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00에 대해서 실제 값을 출력해 보시면 이렇게 1이 나올 거고요. 자, math 1 같은 경우 한번 볼까요? math 1에 00을 찍으면 몇이 나오겠어요? 여기 보시면 00은 1이 나오겠죠. 자, 그러면 또 한번 봅시다. math 1에 2는 뭐가 나와요? 2는 그렇죠. 가장 끝자리에 있는 거죠. 가장 끝자리에 있는 9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실제 행렬은 인덱스가 0부터 뭐야? 실제 행 개수 -1까지, 열도 마찬가지로 0부터 열의 개수 -1까지가 이 2차원 리스트에 자료를 접근하기 위한 인덱스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실습을
한 3분 정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실습을 다 하셨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실습을 해서 2차원에 대한 리스트의 접근들을 좀 더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해보시기 바라고요. 자, 다음은 여러분들이 리스트에 대한 연산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그 리스트를 가지고 이제 다양한 연산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A라는 연산을 우리가 이제 하는데, A라는 리스트를 1, 2, 3이라고 우리가 리스트를 정의하고, 그 다음 B는 4, 5, 6 이렇게 리스트를 정의를 했어요. 자,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프린트하고 이 리스트 두 개를 이렇게 더하면 A 더하기 B 이렇게 이제 제공을 합니다. 그러면 A하고 B를 더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명령으로 이게 결과로 나타나냐면, 요 리스트 A라는 리스트에다가 B라는 리스트를 합치는 겁니다. 이렇게. 자, 알겠죠? 자, 합치는 거예요. 자, 합쳐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여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프린트하고 A 곱하기 3 하면 결과가 어떻게 나오겠어요? 리스트가 반복해서 몇 번? 그렇죠? 반복해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반복해서 나옵니다. 1, 2, 3, 1, 2, 3, 1, 2, 3 이렇게 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거고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로 내가 특정한 인덱스에 를 통해서 A라는 그런 리스트의 값을 접근할 수가 있다고 그랬죠. 그럼 첫 번째 데이터를 접근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0 이렇게 하면 된다고 그랬죠. 그죠? 0이라고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마지막 세 번째에다가 값을 7이라고 어사인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7이라고 어사인하고, 여러분들 A라는 걸 찍어 보시면 여러분들이 1, 2, 7 이렇게 바뀌었죠. 1, 2, 3에서 1, 2, 7로 바뀌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아주 좋은 명령, 그 다음에 편리한 명령을 제공해 주고 있는데, 이 B라는 곳에 내가 0에서부터 1까지의 데이터를 가져와라, 이런. 자, 그렇죠? B에 0, 그 다음에 콜론 1 이러면 실제로 0에서 1하고 바로 밑에 있는 인덱스, 그러니까 00이니까 하나죠. 4만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0에서 시작되는 것들을 두 개를 가져오고 싶으면 이렇게 하면 실제 데이터가 두 개를 가져오는 거예요. 4, 5. 그렇죠? B는 지금 4, 5, 6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4, 5 이렇게 해서 가져올 수가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에 보면 0하고 2하고 이거를 널로 만들어 줘 버리면, 널로 만들어 줬어요. 이렇게 널로 만들어 주고 B를 찍어 보시면 여러분들이 나머지 하나 6만 남았죠. 그렇죠? 6만 남은 결과를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리스트에 대해서 다양한 연산자를 통해 가지고 실제로 리스트를 가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공하는 방법들을 지금 공부를 했으니까 한번 실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2분 정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하셨죠?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이렇게 되면 우리가 리스트를 가공하는데 좀 더 편리한 형태로 제공이 되니까요. 여러분들이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또 뭐 다른 연산자를 보시면 실제 A라는 우리 연산자가 어떻게 지금 리스트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한번 보시면 1, 2, 7이라고 되어 있죠. 이 A라는 걸 다시 1, 그 다음에 3, 2라고 이렇게 만들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A를 만들고 다시 A를 찍어보면 기존에 있는 거하고 다르게 1, 3, 2 이렇게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A에다가 우리가 새로운 데이터를 추가시키고 싶을 때는 이렇게 append라는 명령을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append라는 명령을 쓰시고 여기 지금 4를 추가했죠. 그러니까 4를 추가해서 결과를 보면 1, 3, 2, 4 이렇게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또 복수의 데이터를 내가 추가시키고 싶을 때는 여러분들이 a.extend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리스트를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4, 8 뭐 이렇게. 그러면 이걸 실행을 시키고 A라는 것들을 찍어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뒤에 또
1, 3, 2, 4. 그래서 4, 8이 또 추가됐죠. 이렇게 여러 개의 데이터를 한꺼번에 할 때는 extend라는 명령을 쓰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굉장히 편리한 게 있습니다. 자, A에 대해서 sort를 해버리면 이렇게 sort를 해보세요. 자, sort 명령을 실행하고 A를 찍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정렬이 바로 됩니다. 그렇죠? 정렬이 바로 되죠. 그 다음에 또 A를 우리가 리버스를 시키면 리버스를 시키게 되면 그러면 실제 이 순서가 바뀌어 있는 거죠. 순서가 8, 4, 4, 3, 2, 1 이게 순서가 바뀌었죠. 이렇게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A라는 곳에 insert라는 명령을 쓸 수가 있고요. insert에 여기는 index입니다. 7 이렇게 주시면 여러분들이 index 2에 7을 삽입하는 그런 형태가 된다는 거죠. 자, A를 한번 해볼까요? 그럼 인덱스 7, 0, 1, 2죠. 여기죠. 0, 1, 2니까 여기에다가 7을 삽입했잖아요. 그 결과를 이렇게 딱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렇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여기에 3이라는 것이 데이터가 있으면 요놈의 인덱스가 몇인지를 알고 싶으면 A하고 인덱스 이렇게 3 해주시면 3이 저장되어 있는 인덱스를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A.count에서 4 이러면 4의 실제 데이터가 몇 개가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4가 몇 개 있어요? 2개 있죠. 여기 있고 여기 있고. 그래서 2를 출력해 주는 그런 형태로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리스트의 연산자 명령들을 수행할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스트를 또 실제 복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라는 리스트를 지금 우리가 뭐라고 만들어 놨나요? A라는 리스트를 보시면 8, 4, 7, 4, 3, 2, 1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보면 B equal A 이렇게 해주시면은 실제 B는 A라는 리스트하고 인덱스를 같이 가리키고 있는 형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A라는 첫 번째 인덱스의 값을 만약에 9라고 이렇게 지정을 하잖아요. 여러분 잘 보세요. A라고 지정을 하면 A에 대한 실제 값이 8, 9, 7, 4, 3, 2, 1. 그래서 여기 9가 첫 번째 1이라는 거죠. 첫 번째가 두 번째죠. 그러니까 두 번째의 9라는 값으로 어사인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B equal A라고 이렇게 지정을 해 놓으면 이 B를 출력을 해 보면 어떤 값이 나올까요? 이렇게 변환된 값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들이 A가 가리키고 있는 기억 장소, 리스트의 기억 장소를 B도 역시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오케이? B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면은 실제로 이 명령은 A가 가리키고 있는 주소를 그대로 B가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실제 데이터가 복사가 된 게 아니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사를 해주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 앞에 있는 요 전체 데이터를 C로 복사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복사를 해요. 자, 이렇게 실행을 하면 C에 대해서 우리가 찍어 보시면 이렇게 8, 9, 7, 4, 3, 2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여기서 A에서 여러분들 2를 우리가 다시 5로 바꿨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래요. 5로 바꿔서 A를 출력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8, 9, 5, 7, 4, 3, 2 이렇게 바뀌어 있죠. 그렇지만 C를 여러분들이 출력을 해 보시면 안 바뀌어 있어요. 이제. 그렇죠? 여기서 이 명령은 그대로 뭐예요? 데이터를 다 복사해 가는 겁니다. 다 복사해 가는 거예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도 여러분들 실습을 한번 앞에 거하고 같이 한 3분 정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한번 해보시죠. 예, 잘 하셨죠? 예, 뭐 무난 없이 잘 이렇게 여러분 실습이 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 부분도 이제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해 나가고 있는데, 자, 실제로 우리가 리스트는 결국은 여러 개의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그 여러 개의 데이터에서
각각의 그 요소들을 우리가 접근해서 쓰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리스트에서 필요한 연산자가 있는데 그 연산자가 in이라는 연산자하고 not in이라는 연산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실제 in이라는 연산자는 그 리스트 안에 특정한 요소가 있는지 이걸 체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if 하고요. 실제로 e라는 놈이 a라는 연산자에 있냐, 즉 리스트에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럼 있으면 우리가 출력을 해주는 거죠. e는 뭐예요? 리스트에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출력을 해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 A라는 리스트에 E가 있느냐라는 것들을 체크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 보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있지 않느냐 또 물어볼 수도 있죠. 그러면 여기에 명령에 not in이라는 걸 쓰는 거죠. not in. not in. 이렇게. not in. 자, 이렇게 명령을 주시면 되겠고요. 자, if 하고 이 문장이 이제 참인 경우는 여기 콜론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 콜론 다음에 이 문장이 실행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else 하면 else 이렇게 하시면 리스트에 없습니다죠. 참이면 없습니다고, 만약에 e가 있으면 이렇게 e가 있다고 출력을 해 주겠죠.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출력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여기서 해보시면 이렇게 리스트에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if문도 for문하고 거의 똑같이 이 부분이 참인 경우는 이 콜론을 실행하게 되면 요 밑에 이 문장이 실행되고요. else의 콜론, 이 콜론을 반드시 해야 되고요. 여기에 프린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CS처럼 가로 열고 가로 닫고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그거를 어떻게 만드느냐, 띄어쓰기로 만들어 주는 거죠. 띄어쓰기로 만들고 있으니까 그걸 꼭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이 문장을 그대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여기에 지금 없는 걸 한번 볼까요? A에 없는 게 이제 6인가요? 6을 가지고 한번 출력을 해서 런을 보시면 여기 6은 리스트에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출력이 되겠죠. 그죠?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또 tuple 명령이 있는데, 이 tuple은 리스트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기호는 이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이 기호를 씁니다. 다른 것들은 못 쓰고요. 그리고 이 tuple은 수정하고 삭제가 안 됩니다. 수정하고 삭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제로 있는 그대로를 쓰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실제 뭐 예제로는 이런 형태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 연산자는 인덱싱하고 슬라이싱하고 더하기하고 곱하기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약간은 제한되어 있는 거고요. 수학적인 그 튜플의 개념을 그대로 재현해 놓은 그런 자료형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파이썬에서 제공한 날짜 유형에 대해서 배웠는데 어떻게 되죠? 이걸 한번 또 1분 정도 생각해 보시고 답변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셨죠? 자, 여러분들이 보시면 날짜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from date library라는 곳에서 제공해 준 함수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내가 데이트를 가져올 수도 있고, 타임을 가져올 수 있고, 데이 타임도 가져올 수 있고, 타임 델타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공부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파이썬에서 제공하는 리스트 유형은 언제 사용하는가, 아주 중요한 문제죠. 자, 또 1분 정도 생각해 보시고 답변해 주시기 되겠습니다. 예, 그렇죠. 리스트는 결국은 뭐야? 하나의 자료 변수를 통해서 여러 개의 자료를 저장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개의 자료를 묶어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자료 유형, 그게 이제 리스트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리스트를 가지고 있으면 실제로 변수 하나로 여러 데이터를 여러 개 저장할 수 있을 뿐만 아니고
하나하나의 데이터 요소를 우리가 접근하기 위해서는 첨자를 사용하고 있고, 그 첨자는 0에서부터 시작하는 그런 첨자들이 사용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배우셨죠. 그래서 이런 그 리스트들은 결국 많은 우리가 데이터들을, 동일한 데이터들을 여러 개 저장할 수도 있고 조금 다른 것지만 하여튼 묶어서 저장할 수 있는 그런 곳에서는 다 사용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배운 내용을 보시면 실제 다양한 자료 유형을 공부를 했는데, 특히 날짜, 그 다음에 리스트, 그 다음에 복합 리스트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런 공부를 통해서 좀 더 파이썬에 여러분들이 다양한 그런 데이터 유형의 접근을 접근을 사용할 수 있고, 그 접근된 그런 결과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데이터들을 좀 더 빠르고 쉽게 가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